팀장님, 제가 2013년도 5월에 지금 와이프를 만났어요. 아니 연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좀 들어봐요. 내가 해병대 장교로 입대했어, 알죠? 그때 제 월급이 180만 원인가 그래요. 더 적었나 그럴 거예요. 160인가 170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와이프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한 3명인가 그래요. 월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어.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3살이래요. 저는 29. 저는 그때 180이고 와이프는 2000이에요. 10배가 되잖아요. 굉장히 초라했다는 거지. 군인은 그래요. 군대 다녀와서 알잖아요. 아무리 장교라지만 세상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 저는 어딘가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취직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 그래서 하루는 제가 군대에 갇혀 있었어요. 제 소초에 갇혀 있었는데 새벽에 몰래 나와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당시는 와이프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여자친구죠. 제가 전화를 하니까 막 주변에서 새벽이었어. 새벽 1시인가 그래요. 주변에서 막 남자들 소리가 들려. 군대에 있으면 별 생각 다 들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이었던 거지. 근데 와이프는 자기가 이게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걸 또 몰라준다고 또 이제 전화로 이제 싸우게 되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나는 옆에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초라하다고 느낀 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와이프는 자기 열심히 일하는 거 몰라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나보다 한 10배는 더 벌잖아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나 그래요. 제 와이프가 나 눈썹 문신 시킨다고 눈썹 문신 하는 데로 이렇게 데려간 거야. 그때 눈썹 문신 제가 얼마에 받는 줄 아세요? 10만원? 80만 원. 눈썹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헬끔헬끔 봤어. 트롤리 있잖아요. 저거. 네. 트레이, 트롤리. 그 위에 막 색소가 있고 머신들이 있고 니들이 있고 재료들이 있어. 그 당시에 한참 중국에서 한국 K-뷰티를 이렇게 배워갈 때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받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80만 원짜리면 눈썹 문신 하나에 쟤네들은 얼마일까? 저것도 만약에 팔아본다면 돈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제가 뭘 했냐면 중국의 그 바이두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 거기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 말레이시아 예전에 살기 전에는 중국에 거의 한 12년 정도 있었으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 반영구 화장 이렇게 해서 중국말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반영구 화장하는 샵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한국에는 우리 카카오톡 쓰잖아요. 네. 중국에는 뭐 써요? 위챗. 위챗 쓰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업체들의 위챗 번호들을 하나씩 한 50개 정도를 먼저 추가를 해봤어요. 그냥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재료상인데 필요한 재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마인지도 몰라. 네. 어떻게 됐을까요? 답변이 다 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한 명도 안 왔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이 문자를 늦게 받는지 뭔지 연락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네.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아세요? 2글자였어요. 씨씨.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하겠지?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근데 저는 물어봤죠. 혹시 그 사용하는 색소 얼마에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만 원에 받는다는 거야. 내가 25,000원에 줄 수 있는데 필요하세요? 이랬죠. 조금 의심이 됐는지 그 다른 상품들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난 뭔지도 몰라. 이건 얼마예요? 저 가격을 모르잖아요. 얼마에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되물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시 씹었죠. 전 가격을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 상품이 뭔지도 몰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몇 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업체 바로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혹시나 나도 의심되니까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잖아요. 물어봤죠. 이 색소는 얼마예요? 3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25,000원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25,000원 받아야지 이 사람한테 27,000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 안 된다고 했죠. 다짜고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고객이 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정찰가라는 게 있는데 저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지? 나라도 안 주겠다. 그죠? 작전을 좀 바꿨어요. 두 번째 업체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중국으로 도매하는 도매상인데 이거 색소 25,000원에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뭐라 했잖아요. 몇 개나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도. 한 10개 정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네. 그럼 이제 기회야. 다른 상품 물어봐야지. 아까 그거. 몰랐던 거. 5만 원이라고 했던 거. 사장님, 그럼 이건 얼마예요? 약간 전문가 틱하겠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35,000원이라는 거야. 내가 조금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중국에 도매하는 재료상 중국에는 대륙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야. 약간 그런 기대가. 비싸면 내가 안 살 것 같으니까, 안 가져갈 것 같으니까 사장님도 저한테 아, 얘는 도매상이구나. 도매가로 후려친 거지.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도매상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아냈어요. 당당하게 아까 중국 그 업체 한 명 딱 문의 온 업체한테 문자를 했죠. 아까 씹었잖아요. 네. 야, 내가 45,000원 줄게. 그랬어. 네. 그렇게 하나를 팔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밤이든 낮이든 그냥 검색 엔진에서 한국 반영구 화장, 뭐 한국 반영구 샵,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막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위챗 번호를 다 추가했어요. 추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문자로 한 명씩 영업했어요. 낮에는 군대에서 훈련받고 저녁에는 추가하고 영업하고 또 오더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주문서에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얼마였을까요? 맞춰봐요. 100만 원. 1억. 대륙이잖아요. 네. 스케일이 달라.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바로 접었던 이유가 여기에 집중할 것보다 지금 대륙에 집중해야지. 대륙은 갖고 가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핸드폰 하나로 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뭐 군대에 있든 어디 있든 뭐 친구들이랑 있던 여행을 가던 이것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거든. 친구들 놀 때도 나는 이것만 볼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놓치면 얘는 나 말고 다른 재료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객을 뺏기는 거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다행이죠. 이렇게라도 저희 와이프랑 어느 정도는 동등한 그 매출을 낼 수 있었으니까 나의 마음속에 사기가 조금 올라간 거죠.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하나도 안 쉬운 거거든요. 업체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키워드 검색해서 위에서부터 나온다? 나는 오늘 150개를 추가해야 돼. 처음 50개 추가하기는 쉬워요. 그 다음 50개 추가하면 다 중복이야. 그리고 영업도 어려워요. 대부분 일시. 또 문의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100명한테 하면 1명 될까 말까. 쉬는 날이 없어. 남들 쉴 때 난 안 쉬고 이것만 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수월했겠지. 일단 발로 영업을 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고객을 막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끔 바꿨을 것 같아.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업체들을 찾을 때도 중국 바이두에다가 검색 엔진에 검색해서 찾은 거고, 여기서 오더 딴 거를 한국 업체를 알아볼 때도 한국 네이버에다 검색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첫 페이지에 뜬 것들 전화해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저는 지금 마케팅 회사도 하고 있지만 이거 마케팅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 아직도 좀 가끔 생각날 때 있거든요. 저 마케팅 시작할 때 그런 점이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그때 마케팅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 별로 몰랐어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반영과장 시작했죠. 반영과장 씌웠는데 이걸 홍보해줘야 되잖아요. 다 기억하죠? 마케팅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것도 재료상 할 때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뭐 한 4년 넘게 했으니까 5년 차인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SEO도 사실은 우리 요즘에 홈페이지 만들 때 SEO 항상 하잖아요. 이 홈페이지에 쓴 글을 상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제가 알아낸 줄 아세요? 중국에서 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원을. 2010년인가. 이 학원 홈페이지를 대략 만들어서 이거를 바이두에 검색엔진에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노출시키는 방법을 모르잖아. 학원을 차리니까 어디선가 막 전화가 와. 마케팅 회사에서 SEO 해주는 업체인 거야. 돈 받고. 마케팅이 지금같이 막 온라인 마케팅이 유행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을 줬어요. 그들이. 처음에 전화 영업 성공하면 방문 영업. 오세요. 와서 좀 들어보니까 대략 알겠더라고. 대략 어떤 걸 설명하는지 알겠더라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또 다음 업체가 또 전화할 때 또 오라고 했어. 이 정도 지식은 알잖아요. 요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척 또 해. 마치 처음에 재료생활하고 그럼 얘는 나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보다. 왜냐면 지금 이거 영업해야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두 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세 번째가 나왔어요. 이제 알잖아.
대략 내가 아는 내용을 갖고 떠보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우리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이랑 좀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통화시키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게 맞는데 또 떠봐요. 대충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걔네 보내고 직접 내 홈페이지에서 맨날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좀 넘었을 거야. 갑자기 내 홈페이지 검색했는데 상위 노출이 딱 된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인터넷에서 SEO를 검색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블로그, 마케팅 다 똑같아.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봐봐, 인기 게시물. 이거 어떻게 알아내? 이러지. 알죠? 네. 불가능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해. 지금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공부했어요, 공부. 뭔가 딱 떠오르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 한 가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파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SEO가 필요한 거고 인기 게시물 상단 노출이 필요한 거고 궁금하면 공부하고 내 사업을 적용해보고 특히나 우리 와이프 사업을 홍보를 할 때는 한국 네이버를 그때 가만히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검색할 때 네이버는 블로그가 가장 위에 뜨대. 웹사이트 탭보다 블로그가 더. 구글은 웹사이트 탭이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블로그네. 지네 플랫폼을 상위 노출시켜주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이버를 검색을 하네. 그럼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는 게 홍보 시작한 지 근데 10일 정도 넘어오니까 실제로 문의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한 건을 딱 받았어요. 와, 야 이렇게 쉬운 게 없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마케팅이 없구나. 게다가 무료구나. 그렇게 그냥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다 보니까 첫 달에 170만원, 두 번째 달에 340만원, 세 번째 달에 500만원. 그리고 지금 얼마인 줄 알죠? 지난달에 얼마인 줄 알죠? 몰라요? 네. 못 들었어요? 네. 그럼 세상에 관심 없어. 아니요. 지난달에 3천만원. 블로그 하나. 네. 뭔 말이냐면 글을 이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지 문의가 더 많이 오는지를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글을 뭐 4, 5년 동안 매일 쓴 거잖아요. 내 거를 이렇게 홍보해서 점점 매출이 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거 남들한테 해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마케팅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내 거 만드는 걸 보여줬으니까 너도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어제 우리 딴 거 하면서 말했잖아요. 제가 음식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맛있죠. 학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경률이죠. 성적이 올라요. 성적이 올라야지. 그죠? 마케팅 회사가 잘 되려면? 매출이 올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객만 더 모으려고 한다고. 클라이언트들만. 대부분의 마케팅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깨달아야 되는데 뭐 어떤 장사를 하고 있어. 이 사업이 잘 안 돼. 사업이 안 되니까 막 여기 노출, 저기 마케팅, 저거 마케팅, 인스타그램, 블로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마케팅 해봤더니 매출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본질이 더 좋아야 돼. 그런 생각이에요. 이 본질이 더 좋으면 내가 뭘 해도 다 팔려. 어떤 마케팅은 분명히 다 팔릴 거예요. 그죠? 요즘 특히 이걸 느꼈어. 당연히 스킬이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내 본질 좋은 상품을 어디에 알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스킬보다 더 중요했던 게 내가 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재료상을 해. 그럼 재료상이 그냥 딴 사람들처럼 영업하고 아무거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좋은 상품은 뭘까를 좀 고민을 하고 이게 좋은 상품을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케팅 회사가 막 영업해서 클라이언트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마케팅으로 저 클라이언트의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없이는, 본질 없이는 아무리 홍보해도 매출이 안 나는 거지. 그제 제가 컨설팅 분명 한 사람, 컨설팅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대표님이랑 얘기했던 게 보컬 레슨 관련된 거였거든요. 보컬 레슨을 내가 해, 만약에. 그럼 얘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 소리야. 음식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무시 마시고 가야 돼. 보컬 레슨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수를 만들어줘. 그럼 대박이고. 그럼 대박이고. 노래를 잘 부르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 네. 일단 이 본질을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되지. 나한테 보컬 레슨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게 입만 뻥끗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본질이 갖춰졌어. 내가 이 잘한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겠죠. 네. 그냥 어떻게 알리냐면
나 보컬레슨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세 알릴까? 아,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맞아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거죠. 막 우리 유튜브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원래 보컬 레슨 받기 전 이랬습니다. 보컬 레슨 후 엄청 잘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지. 실제 수강생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지. 여기 보컬 레슨 진짜 잘하구나. 실제로 내가 잘한다고 말을 또 안 했어. 근데 이것만 봐도 느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본질은 갖춰졌어.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알리던가 말던가 하지. 기본적으로 내 안에 마케팅 스킬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돼.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블로그 쓰는데 돈 안 들잖아요. 와이프 사업도 블로그 하나로 3,000원까지 된 건데 거의 순수익이잖아. 광고비가 없으니까. 그냥 블로그 그냥 매일 작성해. 이건 그냥 계속 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해. 거기에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내 상품 좋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 간접적인 게 뭔지 몰라. 그래도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해봐. 그러면 기억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되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러지. 이거 봐라. 문의가 오네. 이렇게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나만의 브랜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 4, 5년간 저를 지켜봐서 알지만 실패도 있었어. 옛날엔 좀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실패가 있냐면 눈이 높아졌어. 처음부터 막 이만큼 목표를 잡아버리니까 좀 실패를 좀 해.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도저히라는 단어는 없다고 봐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가능해지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미 만약에 이 시장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뭐를 더 잘하는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비교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쟁자가 많은 건 시장이 더 그만큼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강점만 갖추면 이 시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은 그만큼 시장이 작다는 소리고, 어려운 상황, 매출이 안 나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저는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좀 맞닥뜨려야 돼요. 회피하는 이유가 해결하겠다는 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면 대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내 상품이 좋지 않아서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도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 와, 이거 엄청 좋아. 야, 이거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서 막 홍보해봤더니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광고가 마케팅 스킬이 이상한가? 따르게 좀 기획을 해볼까? 아니야. 상품이 더 좋아야 돼. 이거 들으면 무조건 매출 올라. 안 오를 수가 없어. 안 오르면 환불해줘도 돼. 물론 실행만 한다면. 이런 좋은 상품은 내가 굳이 막 홍보비에 투자도 안 할 거야. 안 해도 얘네들은 돼. 그래서 내 상품이 좋지 않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당연히 시작은 돈 벌려고 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점이 잘 되려면 음식점이 맛있어야 되고, 학원이 잘 되려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본질은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 조금씩. 근데 본질이 좋아도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어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먼저 여기는 잘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마케팅 스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케팅 스킬 없이 대행사에만 맡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매출이 안 오를 가능성이 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사업자가 마케팅을 모르는 건 사업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 마케팅 스킬, 그리고 나를 좀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쉽냐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이든 헬스, 저 요즘 테니스 좋아하니까 테니스든 노래든
춤이든 뭐든 디자인이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만약에 그림 잘 그리고 싶어, 그림.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그림 잘 그리고. 많이 보고 많이 그립니다. 아, 시간을 투자해라. 그거는 빠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른 훔쳐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거 베끼는 거. 애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강팀이 말해줬나? 이 세상에 이미 나올 디자인들은 다 나왔대요. 애플에서는 베끼라고 시킨대요. 베끼라는 게 이게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소스를 영감을 받아서 내 거를 더 좋게 만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잘 그린 사람들 거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가 그래야지 여기에는 얘는 여기에 색감을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는 왜 이 컬러로 썼을까? 왜 여기에 명암을 더 줬을까? 이게 점점 내 거가 되잖아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그 피드에 올라갈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쉽게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 내 업종에서 거기 들어가. 그리고 잘 살펴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각 피드마다 어떻게 디자인하고 잘한 건 뭔지 못한 건 뭔지 참고할 건 참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러면 이제 해서 몇 개 만들어지잖아요. 문의도 왔어. 그럼 사람들이 너 베꼈잖아. 그럴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겠죠. 오, 너 디자인 잘한다. 너 디자인 정말 많이 해놨다. 그러겠죠. 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거를 벤치마킹해서 그 사람이 먼저 걸어간 길을 한번 그대로 걸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이야기죠. 그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빠른 방법. 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냐면 조금은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강팀장님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강팀장 스스로 생각해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나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들은 단 한 가지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책을 읽거나 여러 TV 매체, 밖에 있는 포스터 이런 것들에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걸 결합이 되어서 내 생각이라는 게 내 자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그 생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생각할 수도 있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잘하는 사람 거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의 통찰력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베껴서 똑같이 할 수 있느냐도 문제예요. 사실 똑같이 못해. 그림도 똑같이 못 그리잖아요. 몇 번을 베끼고 몇 번을 비슷하게 해보고 몇 번을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베낀 틀 안에서 나만의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파리올림픽 시즌이죠. 네. 올림픽 좀 봐요. 아까 우리 지나가다가 말했잖아요. 탁구 선수 중에 신유빈 선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스타킹에서 6살 때 진짜 탁구다 이렇게 높은데 이 위에다 애기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해. 신동이야. 그러다 국가대표 되잖아요. 얘네 아빠가 탁구장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스승이잖아요. 탁구 치는 폼이 똑같아. 근데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도 폼이 똑같을까?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손흥정 있죠. 손흥정 네. 감독님. 네. 손흥민 선수가 손흥정 아버지한테 축구를 배우고 알죠. 네. 처음에 7년 동안 기본기만 배웠다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기만 똑같이 배웠다고 해도 둘이 볼 차는 폼이 똑같을까? 다르죠.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껴야 되는 거야. 시작은 아버지 밑에서 베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변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 거를 보고 따라하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또 내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 딱 생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탄탄대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할 때 시작해서 제로상 시작할 때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지금 했지만 그 10년 전부터 정말 여러 가지 창업에 도전했었거든요. 일단 유튜브도 없었고요. 베낄 곳이 없었어요. 이거를 누군가 나한테 알려줄 선생님도 없었어. 그때 이런 것들을 다 알았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진짜 다행인 거는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다 안 해요. 몇 %만 아니면 20%만 해. 맨날 세미나 할 때 보면 알아요. 세미나에서 진짜 다 알려줘. 그럼 20%는 엄청 성공한다. 나머지 80%는 어쨌든 안 해요.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지. 20% 정도만 이걸 하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80%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배우려는 의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열정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마케팅도 이게 어떠냐면 그냥 지금 오늘 하루 딱 날 잡고 지금 당장 한 10시간씩 마케팅에 투자해서 홍보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문의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리면서 나도 모르게 나만의 강점, 브랜딩 이런 것들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에 한 300, 400 써도 매출이 안 생기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한테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 건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최소 아까 말했던 20%의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옛날에 마케팅 교육할 때 강남에서 그 사람들은 저를 본 적도 없고 저도 못 봤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같이 썼나? 갑자기 오더니 저 대표님 팬이에요 이런 거예요. 저 유튜브 영상들 보고 자기 엄청 도움받고 있다고 그거 감사하다. 이게 되게 기분 좋은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이 영상에서 주절주절 거리는 거 뿌진데 이거 영상 제목 그거 해주세요. 곽부자의 주절주절. 어쨌든 창업이든 뭐 사업이든 뭐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일상생활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이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나? 모르겠다. 지금 이 영상 하나 본다고 해서 흔히들 말하는 그 성공 있잖아요. 포르쉐 끌고 좋은 옷 입고 시계 차고 좋은 가방 들고 그렇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것들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나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고 저도 그런 경험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적게나마